머리 감다가 어깨가 딱 걸려서 소리를 질렀다. 밤만 되면 어깨가 쑤셔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 이런 고충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통증도 문제지만 옷 하나 갈아입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답답함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데요.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어깨를 부여잡고 참고만 계셨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강호 박사님 모시고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노년의 어깨를 수술 없이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신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딸 신민주입니다. 박사님, 50견이 보통 시간이 약이다. 1, 2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가만히 두면 낫나요? 절대로 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50견이라는 거는 동결건, 그러니까 어깨의 근육이 서로 유착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운동 반경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염증이 회복이 되고 유착된 조직들이 다시 정상화되게 되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방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경험해 보면은 1개월을 방치하게 되면 치료기가 1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방치한 3개월 걸리는, 점점 치료하기 어려워지는 병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증상 유발됐을 때 치료해야 되는 병이에요. 그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평생 동안 이거를 병으로 앓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무작정 참는 것이 평생의 병이 된다고 하니 참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50견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OX 퀴즈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어깨가 안 움직여질수록 좀 더 자극을 주거나 힘을 주어서 주물러야 빨리 풀린다.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X. 예. 이게 근육과 그 근막이 서로 염증이 생겨서 유착이 됐단 말이에요. 들러붙어 있는데 이걸 갑자기 뜯게 되면은 뜯어지죠. 상처를 더 입어. 더 못 움직이고 아픔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식으로 함부로 잡아뜯는다든가 갑자기 확 꺾어버린다든가 이런 식의 치료 방법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퀴즈.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50견으로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시원한 파스를 붙이거나 냉찜질을 하면은 좋다. 그것도 X. 대부분 이거는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차게 하면 할수록 근육이 뻣뻣하게 더 굳고 그래서 행동 반경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냉찜질 말고 따뜻한 찜질, 환부를 보온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게 좋고, 시원한 파스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열이 나는 파스? 근데 열이 나는 파스도 피부에 민감해서 또 가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고, 근데 파스 붙이는 건 좀 부적절하고요. 온스포라든가 온 찜질 정도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퀴즈. 50견은 이름 그대로 50대부터 걸리는 병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대에 많이 걸리는 병이긴 한데 그러면 세모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세모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40견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병이나 같은 건데 다만 40대에 걸리게 되면 40견이라는 거고 50대에 걸리면 50견이에요. 근데 이게 그 나이에 잘 걸린다고 한다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안 걸리냐? 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때부터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50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년층의 50견은 유독 좀 치료도 더디고 좀 후유증도 크게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의 50견과 비교했을 때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노년층의 경우는 근육, 골격 조직들이 노화가 됐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상처들이 남아있고 그것에 의해 순환 상태도 젊은 사람들만큼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회복력도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 자체가 대단히 오래가고 그리고 운동장애도 심해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만 치료해도 금방금방 회복돼 나가는 경우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느리게 회복이 되거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치료력, 스스로의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리다라는 거예요. 사실 또 이 삶에 있어서 굳이 그렇게 난 치료하지 않고 살아도 돼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젊은 분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당장 성가시니까 빨리 후닥후닥 치료하거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더 치료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 운동장애라고 하셨었는데 이걸 이렇게 막 50개를 그냥 그대로 두면은 운동장애라는 거에 뭐 전형적인 어떤 증상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제 임상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속대 봐 이런 얘기를 해요. 밥 숟갈이 입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가 돼야지만 치료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 팔을 쓸 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밥 숟갈이 입에 안 들어갈 정도로 악화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삶에 지장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해가지고 와서 치료받아. 그때.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 가면 정말 치료하기 어려워요. 네. 대부분이 우리 운동장애라는 거는 팔은 회전을 하잖아요. 그냥 이 회전할 때 회전, 역회전을 하든 그냥 회전을 하든 이게 원활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팔을 들어가지고 귀에다 붙여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붙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드는 것도 잘 안 돼. 이렇게 못 돌아가는데 아파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럼 이런 분들이 이게 벌써 운동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과 함께 운동장애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통증이 오는 경우는 아주 염증이 심하다는 뜻이고 운동장애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오는 경우는 이제 만성적인 염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통증을 좀 줄이면서 굳은 어깨를 풀고 다시 되돌리려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한방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물론 침 치료라든가 추나요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균형을 잡아주는 치료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좋고, 그리고 염증이 생겨 있을 경우에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이제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잘 회복이 돼 나가고요. 물론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물론 수술을 해야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한방 치료로 잘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뼈와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집에서 뭔가 따뜻하게 끓여 마시면 뭐 근육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순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차가 있을까요? 뭐 근육 관절에 도움을 주는 차들은 많죠. 모가차라든가 고대 우리가 두충차라든가 이 근육 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려면은 작약차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장 팔을 올리기도 힘든 분들을 위해서 뭐 집에서 이제 뭐 수건이나 아니면 맨손을 이용해서 뭔가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고 가동 범위를 좀 늘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을 직접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운동 장애가 어디서 오느냐를 가지고 먼저 진단을 해봐야 돼요. 자, 팔을 들어 올리는데 안 올라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안 올라가. 이때 하는 방법. 그다음에 팔을 이렇게 돌려서 안 돌아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요. 예. 그리고 팔을 이렇게 돌려봐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안 돌아가. 이런 분들의 이 세 가지 증상을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이런 분들이 가장 많아요. 물론 이 세 가지의 운동장애 중에서 선택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이 세 가지 다 오는 사람도 있다고. 이게 그냥 가지수가 많을수록 손상된 근육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선 팔을 들어 올리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분들. 이게 팔을 들어 올리는 근육은 오구 상완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유착이 돼 버리든가 아니면 단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주는 방법을 이제 먼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팔을 안 올라간다 이거예요. 안 올라갈 때 선택하는 방법은 이 상완골의 하연.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아래가 있는 게 이 삼두박근인데 이 삼두박근의 제2년으로 오면은 그러니까 상완골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살살 만져보면요. 이게 만져보면 딱딱하게 만져보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자근자근 꼬집어주듯이 이게 손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악력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보통 이게 누르는 방법은 약 한 3초간 눌렀다가 놔주고 또 3초간 눌렀다 놔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3번 정도씩 눌러줘요. 이게 사실 누를 때 좀 아파. 특히 이게 안 올라가는 사람들은 되게 아파요. 근데 아픈 자리를 정확하게 눌러주는 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또 3회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해봐요. 이렇게 드는 게 어떤가. 근데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요만큼 올라갔던 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 풀어주는 방법이 요게 있구나라는 걸 알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팁이에요. 이것을 매일같이 반복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회전이 잘 안 돼.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되면 이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질 때 또 이게 떨어질 때 되게 아파.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흉근의 문제가 있어요. 보통 어깨병 하면은 대부분 어깨 쪽에 통증이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어깨에 이게 회전을 시킬 때는 대흉근이 움직인다고. 대흉근이 이게 뒤로 늘어나줘야 되는데 안 늘어나는 거예요. 단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가슴이 이 가운데 젖꼭지 위쪽이지. 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서 우리는 선서하듯이 이렇게 선서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선서할 때 우리가 이제 앞쪽에다가 벽을 놓든가 아니면 뭐 이런 뭐 이 기둥에다가 그리고 힘을 들여서 이 벽을 민다는 생각으로 밀어야 돼요. 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흉근이 긴장을 해. 대흉근이 긴장할 때 이렇게 밀면서 여기 마사지. 그렇죠. 이렇게 밀면서 마사지 하는 운동. 요거 역시 보통 한 3번 정도 이렇게 천천히 마사지 해요. 좀 아프지만은 참고 마사지 돼. 그래 놓고 다시 이렇게 돌려봅니다. 돌렸을 때 이 돌아가는 감도, 그리고 특히 돌려서 뒤로 내릴 때 통증이 훨씬 경감되는 걸 확인해요. 이런 이제 방법이 있고, 문제가 뭐냐면 팔을 이렇게 뒤로 돌리는 게 안 돼. 이렇게 하면 아파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견갑하근에 문제가 있는 거야. 견갑하근은 어디서 느끼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면은 겨드랑이 있어요. 겨드랑이 중심을 세 손가락을 쭉 펴가지고 뒤로 찔러. 겨드랑이를. 뒤로 찔렀을 때 겨드랑이 중심은 뒤로 찔렀을 때 여기 견갑하근을 찌르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상완신경총이라는 게 있다고. 이 부위를 자근자근 이게 뒤로 찌르면서 누르면 좀 지독한 아픔을 느껴요. 근데 이거를 한 3번 정도 3초간 눌렀다가 띄고 또 3초간 눌렀다 띄고 3초간 눌렀다 띄고 한 3번 정도. 나는 미흡하다 생각되면 5번 눌러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팔을 뒤로 돌려봐. 팔을 뒤로 돌리면 훨씬 많이 돌아간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가 굳어있는 거는 팔이 잘 안 돌아가. 특히 여기 소원근, 견갑하근 아래 또 소원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원근은 팔을 이렇게 드는 것 자체도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눌러서 거기를 풀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 소원근도 같이 풀려요. 그래서 팔을 움직이기가 훨씬 용이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놓고 팔을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 나가는. 그러니까 항상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빨리 움직이면은 이 근육이 또 놀래고 다칠 수가 있고 혹시 유착되는 부분이 떨어지면서 다시 또 상처가 도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면서 행동 반경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고 물론 이런 경우에 여기에 침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 주면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약침 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 주면 더 효과적이고 이런 것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요법만 가지고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느냐?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올라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여기 좀 올라가는데 더 안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상태는 치료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 마사지만 하면 잘 돼. 그런데 아예 처음서부터 회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할 때 이렇게 옆으로 또 떨어져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라든가 침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 또 가슴파 치료라든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돼줘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팔을 들어 올릴 때 아예 내가 밥 숟갈이 입에 안 들어갈 정도까지 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검사를 해야 돼요. 회전근개가 파열됐는지 안 파열됐는지 그런 거 검사를 해야지. 이거 안 올라가는데 그냥 침치료로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의 치료와 그러니까 한의사가 하는 그런 치료, 침치료라든가 물리치료 이런 거, 추나요법 이런 것도 병행해야 되겠지만은 집에서 내가 가만히 있지 말고 이런 자기 관리의 요법들, 이 어깨로 운동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를 마사지하는 방법, 그리고 지압의 방법, 이런 것들을 병행해 주면은 빨리 회복시킬 수가 있죠. 그럼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지긋지긋한 50견 통증에서 벗어나고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한다면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50견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낫는 병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잠잘 때 아픈 쪽으로 절대 주무시지 말라는 것. 이 아픈 쪽으로 자꾸 깔고 주무셔요. 그런 분들이 50견이 잘 와. 아픈 쪽으로 와요 그게. 그래서 한쪽으로 깔고 주무시는 분들의 자세 습관을 꼭 없애세요. 그리고
항상 이 증상은 오래 지연시켜 놓으면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기 치료를 꼭 하시라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밤잠을 자면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오십견에 대해서 좋은 치료 방법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